늦밤 춘천 외곽의 낡은 창고 앞 문틈 사이로 강아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박철수 씨가 문을 밀어젖히자 철장 속 유기견들이 겁에 질려 지저댔습니다. 진돗개 순이가 앞을 가로막고 그 뒤로 새끼 백구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남자가 철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장이 쓰러지며 안에 있던 백구가 깔릴 뻔했습니다. 철망을 온몸으로 막으며 외쳤습니다. 백구야, 아빠가 왔다. 눈발이 창고 안으로 휘몰아치며 화면이 하얗게 번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춘천역 광장은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해는 빠르게 기울었고 역 앞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 사람, 누군가를 마중 나온 사람, 퇴근길에 서두르는 사람, 모두가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였죠. 하지만 박철수는 멈춰 있었습니다. 58세의 철수는 역 광장 한쪽 구석, 낡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두꺼운 파카를 입었지만 솜이 다 빠져서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펴져 있었고 무릎 아래부터는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철수는 지나가는 기차를 눈으로만 쫓았습니다. 기차는 다 어디론가 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멈춰섰지?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기차들도 언젠가는 춘천으로 돌아오겠지만 철수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스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7년 전 철수가 집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철수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용접반장으로 일했습니다. 25년을 한 직장에서 보냈어요. 용접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고온의 불꽃, 유독 가스, 무거운 철판. 조금만 방심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철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업 전 점검을 철저히 했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선박 용접 부위의 볼트가 규격 미달이었어요. 강도가 약한 볼트를 쓰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볼트를 전부 교체하고 재점검해야 해요. 하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납기일이 촉박했고 비용 문제도 있었어요. 임원들은 철수를 불러 압박했습니다. 박 반장,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일정 맞춰.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회사는 철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오히려 철수를 허위 제보자로 몰았고 사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철수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용접 부위가 무너지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철수는 현장에 있었고 폭발에 휘말렸죠. 왼쪽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철판이 다리를 덮쳤고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결국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어요. 회사는 사고 원인을 철수의 부주의로 돌렸습니다. 박철수가 허위 신고로 혼란을 만들어 사고가 났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죠. 철수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몸도 성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딸 지원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아라는 지원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철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가 편할 거야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요. 거제를 떠나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춘천으로. 철수는 계속 흘러다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춘천역 광장에 정착했어요. 아니, 정착이라기보다는 멈춰선 겁니다. 철수는 작게 떨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은 시렸고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철수는 신문지를 더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순이었어요. 하얀 진돗개 순이는 철수보다 먼저 이 광장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개였죠. 순이는 철수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수 옆에 몸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순아, 왔구나. 철수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순이도 철수의 온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순이 뒤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백구였어요. 석 달 전 순이가 낳은 새끼였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코, 초롱초롱한 눈망울. 백구는 철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백구도 왔네. 철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철수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어요. 배가 고픈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한 조각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 누군가 준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김밥을 작게 찢어 백구에게 먹였죠. 백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순이도 코를 킁킁거렸어요. 철수는 남은 김밥을 순이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철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이와 백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듯 철수의 손을 핥았죠. 세 식구는 신문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순이는 철수의 왼쪽에, 백구는 가운데, 철수는 오른쪽 다리를 펴고 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신문지가 펄럭였지만 서로의 체온이 조금씩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뜻하네. 철수는 속삭였습니다. 너희 덕에 오늘은 버틴다. 순이가 고개를 철수의 무릎에 기댔고 백구는 철수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철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기차는 떠나고 도착하지. 근데 나는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철수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백구가 작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작은 온기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역 광장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가로등만이 광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철수는 순이와 백구를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있겠죠. 모레도 글피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작은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철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멈춰선 사람, 버려진 개, 그리고 작은 새끼. 세 존재는 서로를 붙잡고 겨울을 견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어젯밤부터 눈이 섞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춘천역 광장은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철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순이는 철수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순이의 배에 코를 묻고 자고 있었어요. 철수는 두 녀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있어서 좋겠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이가 눈을 뜨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오전 9시쯤 철수는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역 안쪽 공중화장실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순아, 백구 잘 봐. 철수는 순이에게 당부하고 자리를 떴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 철수가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낑낑거리며 바닥 냄새를 필사적으로 맡고 있었어요.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구야, 백구.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더욱 격하게 낑낑거렸어요. 바닥을 따라 냄새를 맡으며 광장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순이를 따라갔어요. 순이는 광장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끼잉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순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순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백구를 지키지 못했어. 철수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아직 어렸어요. 3달밖에 안 된 강아지가 혼자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걸까? 철수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어요? 작고 귀여운 강아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여기 개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철수는 계속 물어봤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남자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큰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국수 끓여왔어요. 박봉길이었습니다. 봉길은 7년 전부터 춘천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봉사자였어요. 일주일에 3번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줬습니다. 철수도 봉길의 도움을 자주 받았죠. 봉길 씨,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가 사라졌어요. 봉길은 국수를 내려놓고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언제부터요? 철수는 아침 일을 설명했습니다. 봉길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어요.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봉길이 말했습니다. 역 주변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요. 경찰서에 민원 넣으면 협조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움찔했습니다. 경찰서, 카메라, 조사. 그 단어들이 철수를 얼어붙게 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조선소 사고 조사 때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순간, 그때의 굴욕과 고통이 생생했습니다. 봉길은 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수 씨, 백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찾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철수는 봉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철수는 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바닥 냄새를 맡으며 백구를 찾고 있었어요.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다가 인생이 무너졌지. 그래도 백구부터 찾아야지. 철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서 가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봉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같이 가죠. 혼자 가면 힘들 거예요. 철수는 고마웠습니다. 봉길이 없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후 3시 철수와 봉길은 춘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어요. 민원실 경찰관은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확인해 드릴게요. 시간대가 언제쯤이었죠? 오전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철수는 긴장했어요. 혹시 백구가 화면에 나올까? 누가 데려갔을까?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네요.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철수와 봉길은 화면에 집중했어요. 흐릿하지만 한 남자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드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저게 백구예요.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순이도 화면을 보며 낑낑거렸어요. 경찰관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는 백구를 안고 빠르게 광장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방향은 명동 사거리 쪽이었습니다. 철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감히 백구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백구는 괜찮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 유기견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강아지 무료 분양한다고 속여서 나중에 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고가 몇 건 들어왔어요.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봉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관은 대답했어요. 일단 수색을 해볼게요. 명동 사거리 쪽 상가 CCTV도 확인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철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철수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백구를 찾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봉길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순이는 이미 출입문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세 식구는 경찰서를 나와 명동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기다려. 내가 꼭 찾아갈게. 철수는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순이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봉길은 철수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세 존재는 눈 속을 뚫고 백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명동 사거리는 춘천역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다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순이는 바닥 냄새를 맡으며 앞장섰고 봉길은 철수를 부축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거리에 도착하자 철수는 주변 상가를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어요? 철수는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후드 쓴 남자가 안고 갔을 텐데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여기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서. 철수는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빵집, 약국, 문구점. 모든 곳을 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다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 5시쯤 철수는 한 카페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봉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백구를 찾아야 해요.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출입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혹시 강아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여성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춘천 케이블 TV PD 정은입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은은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사회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였습니다. 유기견 문제를 다루는 기획을 준비 중이었대요. 최근 유기견 브로커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철수 씨 사연이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취재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철수 씨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 없어요. 다만 백구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희가 가진 정보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봉길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 씨, 한번 믿어봐요. 철수는 순이를 봤어요. 순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은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CCTV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국 편집실에서 분석하겠습니다. 1시간 후 정은은 철수와 봉기를 방송국으로 데려갔어요. 편집실에서 화면을 확대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은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후드 남성이 백구를 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골목은 명동 뒤쪽입니다. 여기에 원룸촌이 있어요. 정은은 다른 카메라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유기견 브로커일 확률이 높아요. 정은이 설명했습니다. 무료 분양 미끼로 강아지를 모아서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심하면 불법 번식장에 팔기도 하고요. 철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그 지역을 수색할 거예요. 철수 씨도 함께 가시겠어요?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제 가족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정은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곳 더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춘천동물의원이요. 백구를 찾으면 칩 등록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철수는 동물의원이라는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등록이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철수는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있는 건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정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담만 받아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철수와 봉길 그리고 정은은 춘천동물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몇몇 반려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위축됐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철수님? 철수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진료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사 한기수였어요. 한기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는 백구에 대해 설명했어요. 사라진 경위, 찾고 있는 상황, 그리고 찾으면 칩 등록을 하고 싶다는 것까지요. 한기수는 철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철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장에서 만난 개였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에게 순이와 백구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기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등록비와 진료비 지불하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제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한기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한기수가 말했습니다. 등록과 진료 일단 제가 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백구를 찾으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목숨 걸고 지킬게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순이가 낮게 짖었습니다. 끙끙. 순이도 알고 있었어요. 백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요. 한기수는 순이를 봤습니다. 어미개도 건강검진 받아야겠네요. 백구 찾으면 같이 데리고 오세요. 철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기수는 명함을 건넸어요. 백구 찾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오세요. 병원을 나서며 철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봉길, 정은, 그리고 한기수. 이들은 철수를 믿어줬습니다. 철수는 다짐했어요. 백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이틀 후, 정은은 탐사 예고편을 방송국 온라인 채널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춘천역 광장의 작은 생명들 마이너스 사라진 백구를 찾습니다였어요. 영상에는 철수와 순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백구가 사라진 경위도 간략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정은은 시청자들에게 제보를 부탁했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어요. 하지만 댓글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감과 응원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더 많았거든요. 저 사람 박철수 아니야? 거제 조선소 허위 고발자 맞네. 또 쇼하네. 걔 찾는다고 방송 타려고? 사고 낸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네. 키읔키읔.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 저런 사람한테?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철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조선소 사고 기사를 퍼나르며 철수를 비난했습니다. 철수는 허위 제보자라는 낙인이 다시 찍혔어요. 정은은 댓글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정은은 즉시 댓글 관리를 시작했지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악플은 계속 늘어났고 일부는 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철수는 봉길이 빌려준 낡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도 읽었어요.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세상은 날 믿지 않는구나.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순이가 철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이는 철수의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철수는 순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순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백구를 찾을 거야. 그날 밤 정은은 방송국 사무실에 남아 영상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악플 때문에 영상을 내릴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백구를 찾아야 했고 철수의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정은은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정은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박철수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정은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거제 조선소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고는 박철수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허위 고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증거 문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가 모든 걸 은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메일 끝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파일을 열었어요. 스캔된 문서 여러 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점검 일지, 작업 중지 요청서, 그리고 내부 회의록. 모두 7년 전 자료였어요. 정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은은 문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점검일지에는 철수의 서명이 있었고 작업 중지 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안전 문제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용접선 마모, 볼트 규격 미달, 즉시 작업 중단 요망. 철수의 필체였습니다. 회의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철수의 요청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납기 준수가 최우선. 박철수 요청은 과도한 우려. 작업 지속. 회사는 안전보다 일정을 택했던 겁니다. 정은은 매일 발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익명 메일이라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내용 중 한 문장이 눈에 띄었거든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박철수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춘천. 발신자는 춘천에 있었어요. 정은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 주세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는 역 광장에서 봉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봉길이 끓여온 미역국이었어요. 철수 씨, 기운내요. 오늘 경찰이 수색 나간대요. 봉길이 위로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봉길 씨, 저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영상 댓글 보셨죠? 다들 저를 욕하던데. 봉길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철수 씨,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철수를 보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여성을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아. 박지원이었습니다. 철수의 딸이었어요. 7년 만에 만나는 딸이었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지원은 달려와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지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지원을 봤습니다. 많이 컸어요. 어린 학생이었던 지원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돼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영상 봤어요. 춘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년 전 아빠가 떠났을 때 전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왜 혼자만 도망갔냐고. 지원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엄마는 병들고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너희를 지킬 수 없었어. 철수도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은 PD님한테 메일을 보낸 게 저예요. 철수는 놀라 지원을 봤어요. 내가? 왜? 지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저는 춘천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요. 몇 달 전 복지관에 옛 조선소 직원분이 오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보호자를 찾다가 그분이 7년 전 사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아빠가 사고를 막으려고 했대요.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고요. 하지만 회사가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분 집에서 옛 문서들을 찾았고 어제 그걸 정은 PD님께 보냈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서명이 있는 안전점검 일지, 작업 중지 요청서 모두 남아 있었어요. 철수는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아빠를 믿어줘서. 지원도 철수를 안았어요. 아빠,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아빠가 억울하게 당한 걸 제가 밝혀낼게요.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왜 우리를 떠났어요? 왜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7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빠는 겁쟁이였어.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너희가 더 고통받을까봐 도망쳤어. 하지만 그게 더 큰 상처를 준 거였구나.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병은 나았어요. 아빠만 기다리고 계세요. 철수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하지만 먼저 백구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그 다음에 집으로 갈게.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해요, 아빠. 이번엔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철수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많이 컸지만 여전히 아빠의 딸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딸 앞에서 당당하게 선다. 순이가 지원에게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원은 순이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순이구나. 아빠 지켜준 고마운 친구네. 순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원을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봉길이 다가와 지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원 씨, 잘 오셨어요. 철수 씨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원은 봉길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철수 씨가 오히려 우리한테 힘이 돼줬어요. 세 사람은 광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동안의 이야기, 백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지원은 정은과 연락하기로 했고 철수는 백구 수색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제 철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돌아왔고 진실을 밝힐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백구야, 조금만 더 견뎌. 아빠가 꼭 찾아갈게. 순이도 하늘을 향해 낮게 울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며 세 사람과 한 마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정은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명동 뒤편 골목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한 주민이 밤마다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습니다. 정은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수색 작전이 준비됐어요. 저녁 7시 철수와 봉길, 지원은 경찰차를 타고 명동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어요. 순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백구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정은은 카메라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목적지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원래 철물점 창고였는데 몇 년 전부터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창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백구다. 순이도 문을 향해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곳곳에 철장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강아지들이 빽빽하게 갇혀 있었어요. 10마리, 20마리, 어쩌면 그 이상. 철수는 우리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백구.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세 번째 우리에서 작은 하얀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였어요. 백구는 철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백구. 철수는 우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백구야,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순이도 우리 앞으로 달려가 백구를 할그려 했습니다. 모자의 재회였어요. 바로 그때 창고 안쪽에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후드를 쓴 40대 남자였어요.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뭐야, 누구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분양 알선만 했어. 분양? 정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무료 분양이라며 사람들 속이고 나중에 돈 받았죠? 그게 사기인 거 몰라요? 남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미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박철수 맞지? TV에서 봤어. 남자는 비웃었어요. 허위 고발자가 걔 찾는다고 난리더니 진짜 웃기네. 철수는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백구는 내 가족이야.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남자는 화가 났는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철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걔 주제에 가족? 웃기지 마. 남자는 철수의 왼쪽 다리를 노려발로 찼습니다. 철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에 격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7년 전 다친 바로 그 다리였어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가 지원을 밀쳤어요. 지원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봉길이 남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힘이 부족했어요. 남자는 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장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갯값 물어. 늙은이. 여기 개들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우리가 흔들리며 넘어질 듯 했습니다. 안에 있던 강아지들이 비명 지르며 겁에 질렸어요. 철수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우리가 넘어지기 직전 철수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철수의 등에 부딪혔고 철수는 신음했지만 우리를 꼭 붙잡았어요. 다치지 마. 얘들아. 철수는 우리 안강아지들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도 다른 강아지들도 모두 철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남자가 다시 철수를 걷어차려는 순간 하얀 번개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의 팔을 물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걔가 미쳤어. 순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지키기 위해, 백구를 지키기 위해 순이는 싸웠어요. 그 틈을 타 경찰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남자는 바닥에 눌렸어요.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그리고 폭행죄까지. 각오하세요.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우리에서 손을 떼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등은 멍들었고 다리는 더욱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백구, 지켰다. 지원이 달려와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백구가 무사하니까. 경찰이 우리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처음으로 꺼내졌습니다. 백구는 철수에게 달려와 얼굴을 핥았어요. 철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어. 순이도 다가와 백구를 핥았습니다. 모자가 다시 만났어요. 순이는 백구를 확인하듯 냄새를 맡았고 백구는 순이 품에 안겼습니다. 철수는 두 녀석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절대로. 정은은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철수가 몸을 던져 강아지들을 지킨 장면, 순이가 철수를 구한 장면, 그리고 백구와의 재회 장면. 모두가 기록됐어요.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죠?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철수 얼굴 또 뜨면 곤란. 여론 잠재워. 필요하면 지원 더 하겠음. 경찰은 메시지 기록을 더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대화가 나왔어요. 박철수 관련 기사 나오면 바로 악플 작업, 여론 조작 잘하고 있음. 이번 달 지원금 입금 확인. 모두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조선소 관련자들이 아직도 철수 씨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발신자 추적해야겠습니다. 이건 단순 동물 학대 사건이 아니에요. 철수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옛 사건의 입막음 공작 정황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철수를 괴롭혔던 악플들, 허위 고발자라는 낙인, 모든 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너희였나? 철수는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7년 동안 철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던 거죠. 지원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봉길도 옆에서 말했어요. 철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원, 봉길, 정은, 경찰, 그리고 순이와 백구. 모두가 철수 편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백구를 품에 안고 순이를 쓰다듬으며 철수는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철수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백구를 찾았고 딸을 만났고 진실을 밝힐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창고 사건 이후 정은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보낸 문서를 기반으로 7년 전 조선소 사고를 재조명하는 탐사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정은은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옛 신문 기사, 안전점검 일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까지요. 일주일 후 정은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선소 내부 서버에 백업돼 있던 안전점검 일지와 작업 중지 서면이었어요. 철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날짜도 사고 발생 이틀 전이었습니다. 용접선 마모 심각. 볼트 교체 필수. 즉시 작업 중단 요청합니다. 마이너스 박철수. 정은은 이 문서를 들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대부분은 카메라 앞에 서기를 거부했지만 몇몇은 용기를 냈습니다.
박 반장님은 안전에 진심이었어요. 저희를 지키려고 애쓰셨죠. 한 용접공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사고 그날 박 반장님이 현장에 왜 있었는지 아세요? 작업 중단시키려고 직접 온 거예요. 우리를 대피시키다가 폭발에 휘말린 거예요. 정은은 그 증언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한기수의 동물병원에서 백구와 순이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백구는 창고에서 며칠 굶었지만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한기수는 백구에게 칩을 삽입하고 정식 등록을 완료했어요. 이제 백구는 법적으로도 철수 씨 가족이에요. 한기수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등록증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기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이죠. 정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은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안전점검 일지와 증언 영상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철수 씨도 카메라 앞에 서주세요. 직접 증언해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원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나갈게요. 같이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7년 동안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이제 제가 바로잡을 차례예요. 철수는 지원을 받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지원아. 정은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촬영 들어갈게요. 다음 날 저녁 방송국 스튜디오에 철수와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철수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옆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정은이 먼저 철수에게 질문했어요.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전점검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용접선이 마모됐고 볼트 규격이 맞지 않았어요.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죠.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납기가 촉박하다며 작업을 강행했죠. 저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회사는 저를 허위 제보자로 몰았습니다. 사고 당일엔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직접 작업을 중단시키려고요. 동료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그때 폭발이 일어났어요. 저도 다쳤지만 다른 동료 2명이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사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어요. 제가 허위 신고로 혼란을 만들어 사고가 났다고요. 저는 싸울 힘이 없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놀림받는 걸 보며 저는 도망쳤습니다. 지원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날 아버지는 멈추자고 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익을 택했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7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싸우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잘못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을 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저의,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영웅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철수와 지원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멋진 증언이었어요.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춘천역 광장의 작은 생명들 마이너스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요. 시청률은 지역 방송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지원의 증언에 감동했어요. 댓글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씨,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싸우는 사람이네요. 철수 씨와 지원 씨 응원합니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병원 침대에서 방송을 봤습니다. 창고에서 다친 다리 치료 때문에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TV 화면을 보며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이번엔 딸 앞에서 선다. 철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 철수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한기수가 지팡이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거 쓰고 다니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철수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정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 씨, 기자회견 하기로 했어요. 조선소 측에서 공식 사과하겠대요. 철수 씨도 참석해 주세요. 철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팔을 붙잡아 함께 걸었어요. 봉길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기수가 순이와 백구를 안고 나타났어요. 저도 가야죠. 한기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가족인데요. 철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순이는 철수의 다리에 코를 비볐고 백구는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두가 함께였어요. 회견장으로 들어서는 철수를 보며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철수는 당당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철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후 춘천시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이 들끓자 시의회가 조선소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한 거예요. 청문회장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철수도 지원도 봉길도 정은도 모두 참석했어요. 피청문인으로 거제 조선소 전 임원 3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7년 전 안전 문제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책임자들이었어요. 가장 왼쪽에 앉은 김상도 전 이사는 60대 후반이었고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시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박철수 씨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김상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회피였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시의원이 다그쳤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면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셨습니까? 시의원이 안전점검 일지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철수의 서명이 선명했고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김상도는 서류를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긴 했지만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납기가 촉박했고 회사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전형적인 변명이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비슷했습니다.
기억이 없다.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 박철수의 판단이 과도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철수에게 돌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정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은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어요. 첫 번째는 복구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철수 얼굴 또 뜨면 곤란. 여론 잠재워. 발신자는 바로 김상도의 휴대폰 번호였어요. 이 문자는 언제 보낸 겁니까? 시의원이 물었습니다. 정은이 대답했어요. 석 달 전입니다. 철수 씨가 유기견 브로커에게서 백구를 찾는 과정을 방송하려 할 때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상도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이 회의록을 보십시오. 정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7년 전 사고 이틀 전 임원회의에서 박철수 씨의 안전보고를 논의했습니다. 여기 결론이 뭐라고 적혀 있죠? 박철수 요청은 과도한 우려. 작업 지속 결정.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은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고 후 회사는 모든 책임을 박철수 씨에게 돌렸습니다. 허위 제보자로 낙인 찍고 사고 원인을 박철수 씨 부주의로 조작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정은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서였어요.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 마이너스 박철수 철수의 필체가 선명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용접선 마모 심각, 볼트 교체 필수, 작업 즉시 중단. 이 요청서를 무시한 결과가 뭡니까?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폭발 사고입니다. 3명이 다쳤고 1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철수 씨입니다. 허위는 박철수 씨가 아니라 진실을 덮은 당신들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철수의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7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허위 제보자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철수는 김상도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은 위험한 작업이에요. 다른 용접선 하나, 잘린 볼트 하나에서 사람 목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멈추자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죠. 철수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사고 그날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동료들을 대피시키려고요. 하지만 폭발이 일어났고 저는 다쳤어요. 당신들은 그런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을 떠났어요.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과 이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철수는 방청석의 순이와 백구를 가리켰어요. 한기수가 두 녀석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려 했고 당신들은 이익을 택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분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철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지원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빠. 지원이 철수에게 달려왔어요. 청문회장 질서를 지켜야 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철수도 지원을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시의원들도 기자들도 모두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의원이 말했습니다. 피청문인들께 묻겠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옆에 임원들도 침묵했습니다. 시의원이 선언했어요. 이 사건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김상도와 임원들은 고개를 떨군 채 퇴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임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철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원이 팔을 잡고 봉길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이 다가와 말했어요. 철수 씨,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한기수가 순이와 백구를 내려놓았어요. 두 녀석은 철수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두 녀석을 안았어요. 너희 덕분이야. 철수는 순이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순이가 철수의 얼굴을 하찼고 백구는 철수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춘천역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지만 철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지원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안전한 공간. 7년 만에 느끼는 집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지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받았어요. 고맙다, 지원아.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흰 쌀밥.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순이와 백구는 식탁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철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지원이 밥을 뜨고 국을 떠서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지원아, 아빠는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철수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원의 정성이 느껴졌죠. 순이와 백구에게도 아침을 줬어요. 두 녀석은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 왔어. 현관 앞에서 순이가 웅크려 있었고 백구는 장난감을 물고 뛰어다니며 꼬리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곳이 이제 철수의 집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지원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이와 백구도 함께였어요. 춘천 시내를 걸으며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도망쳤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철수는 지역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보호소 오픈데이였어요. 시민들에게 보호소를 개방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행사였습니다. 철수는 봉길, 한기수, 정은과 함께 참석했어요. 철수 씨, 여기 우리 좀 고쳐줄 수 있어요? 보호소 소장이 부탁했습니다. 낡은 철장 우리가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철수는 공구를 들고 우리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기술을 살려 삐걱거리던 우리를 튼튼하게 고쳤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봉길은 보호소 강아지들에게 급식을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 봉길은 여전히 웃으며 봉사했어요. 한기수는 보호소 수의사와 함께 강아지들의 건강을 검진했습니다. 5월 1회 무료 검진 약속드립니다. 한기수가 선언했어요. 정은은 오픈데이를 취재하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철수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이제 춘천 보호소가 모범 사례가 될 거예요. 정은의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 대상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주목받았어요. 저녁 무렵 행사가 끝나고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철수, 지원, 봉길, 한기수, 정은, 그리고 순이와 백구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어요. 봉길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한기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안전 교육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해요. 지원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아빠가 강사로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제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기차는 떠나고 도착하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멈췄던 사람도 다시 움직이는 거야. 순이가 철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백구는 지원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떤 집은 피로 이어지고 또 어떤 집은 꼬리로 이어진다는 걸요. 중요한 건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맙다 모두. 철수는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진심으로 고마워.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봉길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고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지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철수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순이와 백구가 있었어요. 좋은 꿈 꿔요, 아빠. 지원이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어요. 그래, 지원아. 너도 좋은 꿈 꿔. 순이와 백구는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다시 모였으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떠나고 도착한다. 멈췄던 사람도 다시 움직인다. 어떤 집은 피로, 또 어떤 집은 꼬리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철수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춘천의 밤은 고요했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철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작은 생명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순이와 백구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